마거리 쪽에 좀 상가를 집중하고 오피스텔 하부에 이제 또 상가를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주거를 대부분 이제 오피스로 했던 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민 설명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이제 몇 조합원들이 이제 지적하신 이슈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형 평형대가 없다. 소형 평형대가 있어야 뭐 1+1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하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기가 일반 상업지구 영등포 역세권인데 상가 비율을 높이는 게 사업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물론 그렇죠. 상가 분양가가 훨씬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계획안을 간단히 그냥 한번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오피스랑 상가를 좀 믹스해서 한 안, 그게 대안 1이고요. 대안 2랑 대안 3는 순수 상가만, 상업시설만 배치한 안입니다. 이게 이제 요전에 요걸 좀 설명드리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 전체 어떤 건축물 용도를 100%라고 하면 저희가 80%는 주거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이고, 나머지 20%는 무조건 비주거 용도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업적으로 비주거에 제일 잘 팔리는 건 뭐 상가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업무시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시설들이 이제 사업적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요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키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안 1번 이 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보실 거는 우선 아까 제가 중간표에 보면 요 비주거 표 있죠? 비주거 표에서 요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오피스텔이 15% 정도 했고요. 판매 시설이 12%, 업무 시설이 7%. 그러니까 아까 거 대비해서 상가를 한 12%, 거의 13%죠. 13%까지 올리고 업무 시설을 한 10%확 다운시킨 안입니다. 그래서 상가 비율을 좀 높인 안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공동주택 공급 면적표 보시면 그 주택 타입을 5구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1+1의 그 +1에 해당되는 소형 평형 기준이 60 이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8사를 하나 가져가고 플러스로 5구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5구짜리를 좀 이번에는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형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이 평형대를 이렇게 남은 비율의 기준은 뭐냐라고 이제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일전에 2월 말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어요. 물론 이제 뭐 한 반수 정도밖에 답을 안 하셔서 이게 이제 정확성은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평형대 설문조사를 대략 보면 한 소형 평형대, 소위 말해서 20평형대가 한 12% 정도의 선호도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84, 보통 30평대죠. 30평대가 한 50%의 선호도. 84가 정확하게 34평이에요. 그렇죠. 33, 34평입니다. 그 다음에 40평대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대략 한 40% 정도를 선호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선 그건 이제 물론 조합원 선호도죠. 이제 이게 또 뭐 분양시장에 내놓을 때는 또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대략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선에서 우선 비율은 정했고요. 이 비율은 어찌됐든 최적의 비율을 저희가 뭐 이거는 뭐 접수하고도 계속 돌려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되고, 배치를 한번 보시면 자, 그 당초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운데 세개동이 주거였다고. 근데 이게 소형평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거 3동까지는 3동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주거가 4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여기 보시면 파란색, 녹색, 핑크색 요 4개가 이제 주거동이 되는 거고요. 좌측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텔이고요. 이 오피스텔 하부에 오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가는 전체적으로 요 이제 영등포 로타리 쪽에 요 일축한 걸 한 10개층, 이거 뭐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확 올렸습니다. 이게 되게 얇아갖고 사실 높이 올라가기는 불리한 건물인데 어쨌든 최대로 10층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평균 2개층으로 깔았습니다. 상가는 그렇죠? 네, 2개층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위는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옥상 정원이 되겠죠. 요런 아니고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는 게 아까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오피스텔이 48층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이제 오피스입니다. 오피스가 한 10개 층 정도 들어가고 요 이제 짙은 이제 약간 레드 계열의 이게 2개 층이 상가가 쫙 깔리고 영등포 로타리 쪽은 10개 층 남북 상가가 올라가면서 여기 8층으로 되어 있는 10개 층 이런 구성으로 된 게 우선 대안 1번입니다. 그래서 대안 1번은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평형 때는 어쨌든 오구 타입을 적용시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소형 평형대 비율을 높였다는 거, 그 다음에 상가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주거 비율의 상가 2개 층 평균으로 깔고 나머지는 좀 오피스가 좀 비주거 면적을 가져간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 상가가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도 돼요? 된다는 의미가 팔리냐는 의미신가요? 그런 여러 가지지. 팔리는 자, 계획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파는 문제는 이제 사실은 그건 이제 같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8대2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8대2에 20%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 숙제입니다. 비율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갔냐는 거. 근데 이제 좀 조사해봐야 되고 사실 골신생이나 타임스퀘어 안에 상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없는 우리 상가 이거는 병원이라든가 이제 주로 이제 병원하고 우리 스포츠 센터나 이런 저기 이런 데다 저기 병원들 좀 우리 저기 검사하는 병원은 되게 커요. 검사센터. 센터 같은 것들 놓도 되는 게 이제 없으니까 그건 좀 시장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요. 근데 여기서 신세계가 이제 와 계시지만, 지하상가 예, 신세계가 여기 와 계시지만, 여기 우리 우측에 이 2동짜리 있잖아요. 2동짜리를 여기가 이제 상가로 이제 2층을 넣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신세계가 사용한다는 요청이 있다 그러면 백화점으로. 이 넓이가 백화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이가 되나요, 지금? 이 넓이하고 비교했을 때 가능한가요? 넓이가? 이제 불리한 면이 많죠. 이제 주거 타워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주거 타워의 코어 부분,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런 것들이 상가까지 관통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상가 계획이 그렇게 자유롭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기 신세계 쪽에 와 계시는데 혹시 이거 검토 좀 한번 해보시면 있나요? 더 듣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아, 것 그래요? 같은데. 한번 왜냐하면 이안 사만을 아,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안을 연속해서 설명드리면 이안하고 3안은 이제 오피스를 없애버린 겁니다.